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출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남방 자산운용의 운영자금 규모는 원화로 380조 원입니다. 이번 자금 유입은 중국 자본 유입에 길을 트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중국의 자금 유입은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우선 어제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은 장중 일봉으로 플러스 4%짜리 반등문이 나와주었습니다. 저는 홍콩 ETF 승인은 향후 중국의 거대 자금을 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의 국가 간의 비트코인 물량 전쟁으로도 충분히 번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지 브리핑 전달 드릴 거고, 비트코인이 어제 수렴의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문이 나와주면서 강하게 힘이 분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나온 상승이 추세 전환이 아닐 수도 있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렴의 지금의 이 상단 라인을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거나 혹은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와 주더라도 4시간 봉상 상승 다이아몬드를 만들면서 충분히 고점을 높일 수 있는 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어디서 종목을 진입할지 계획을 세우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할 거다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갱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어제 이슈부터 한번 정리하고 내용을 넘어가면 중국의 거대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남방 자산 운용사는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업비트 내에서도 네오코인이 일본 기준으로 플러스 40%짜리 양봉이 나와주면서 중국 코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2021년도부터 비트코인 매수 매도랑 채굴까지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엄청난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달러로 2,800억 달러면 규모로는 원화로 380조 원입니다. 현재 월가에서도 미국 세력들이 서로 비트코인 현물 물량을 ETF가 승인된 뒤로 비트코인 물량을 계속해서 차지하기 위한 그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의 홍콩 ETF까지 승인이 된다면 중국과 미국으로 국가 간의 비트코인 물량 전쟁으로도 충분히 번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서로가 물량을 모으겠다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하방 압력은 사라지게 될 거고, 비트코인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홍콩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그 이후 다음 스텝은 이더리움 현물 ETF라고 언급을 계속해서 해왔었고, 직설적으로 미국보다 앞서서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희망한다라는 내용까지 밝혔었습니다. 어쩌면 다음번 암호화폐 대형 호재는 미국이 아닌 홍콩에서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정말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살펴보면은 어제 제가 이더리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미너스상 주봉상 저점을 한 번 더 낮추는 하락이 나왔지만 RSI는 저점을 높이는 상승, 버티는 장세로 가면서 이번 주봉에서 상승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움직임이 나와주었다. 이전에도 주봉에서 상승 다이아몬드를 만들면서 플러스 16% 반등이 나왔던 거에서 이더리움이 실제 가격이 플러스 117%까지의 반등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반등 역시도 강하게 나와줄 거고, 주봉에서 다이아몬드를 연속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준 구간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큰 반등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더리움이 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달러 차트 기준으로 약 플러스 7%짜리 반등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구간에서 잡기보다는 확실하게 도미너스 주봉상 양봉을 만드는 움직임을 보면서 진입하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이더리움 주봉상 봤을 때 자, 이번에 저점을 낮추는 하락이 나와주면서 상승 다이아몬드가 나와준 건 맞지만 아직 지금의 주봉은 진행 중인 봉이고 아직 허유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봉에서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내려오는 봉이 나오면서 이 저점을 한 번 더 낮추는 캔들 역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저점을 한 번 더 낮추더라도 이미 주봉 RSI가 위에서 많이 버텨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낮추더라도 주봉에서 상승 다이아몬드를 충분히 계속해서 만들어주면서 반등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직전의 차트를 본다면 자, 여기서도 주봉에서 상승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첫 번째 양봉을 띄고 이 저점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양봉으로 마감되는 그림을 확실하게 보면서 그 기준을 잡고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안전한 매매가 될 거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사실 제가 조금 기대하는 움직임은 지금은 바로 가격적으로 바로 반등이 나오기보단 조금은 눌리면서 그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들면서 상승이 나오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술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면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급등이 나온다면 저는 매력적인 구간보다는 오히려 기다려 하는 구간으로 볼 것 같고, 하락이 먼저 나온다면 밑에서는 신규 진입 역시도 저는 괜찮은 자리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등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자리에서 고점을 한 번 더 올리는 상승이 나오면 이더리움 일봉상 하락 다이버스를 만들면서 하락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의 다이버스, 하락 다이버스 이런 자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은 비트코인으로 보면 이런 구간인데, 여기서도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는 상승분이 나와 주었지만, RSI 지수는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다이버스를 만들었지만 가격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 주었었죠. 이때 비트코인을 상승으로 만들었던 원동력이 비트코인 현물 ETF였었는데, 이더리움도 동일하게 하락 지표를 무시하면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호재가 있어야 할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콩에서 하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하든지 사실 저희랑은 크게 관계가 없죠. 어쨌든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된다면 그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이더리움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 건데, 물론 곧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지만, 사실 시기적으로 지금은 4월 초이고 지금 바로 올리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으로 물량을 조금 더 밑에서 모아가는 움직임으로 좀 갈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시간을 끌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급할 필요는 없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이번 역시도 사실 쉽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직전에 났던 최고점을 경신했던 이 자리는 충분히 넘기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움직임과 알트코인을 언제 어디서 매수를 하냐는 건데, 어제도 영상에서 다루었지만 지금도 적당히 물리면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그냥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은 조심하는 이유는, 전 이번에 하락에서 알트코인들이 너무 많은 하락이 나와 주었었고, 이번 반등에서도 사실 대부분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그 회복 자리를 아직 추세를 되돌리지 못한 코인들도 꽤나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이 자리에서 좀 손절이 좀 나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조금 더 신중하게 보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점부터 지금의 추세 라인을 이어본다면, 지금의 추세 라인을 이어봤을 때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이탈하면서 이때 조정 구간이 고점부터 저점까지 대략 마이너스 한 10%가량의 조정이 나왔었고, 최근에도 4시간 봉상 다시 윗꼬리를 달아주는 캔들이 나와주었었습니다. 다시 돌파하고 윗꼬리를 달아주는 캔들이 나와주었을 때 추세 전환이 나오지 않았던 구간을 봤을 때는 지금의 이 상단 흰색 라인이 어쩌면 신뢰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고, 다만 여기서는 제가 그래도 고점을 좀 높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추세 라인을 테스트하지 못하고 추세 라인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와 주더라도 사실상 지금 저점에서 4시간 봉상 추세 전환 지표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눌리는 걸 보고 진입에 들어가면은 놓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진입에 들어가시면 된다. 다만 지금은 풀매수를 들어갈 전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등이 나온다면 지금은 길게 끌고 가는 매매보다는 반등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져가는 매매를 하는 게 좀 좋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반등에서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일본 캔들에서도 지금 이 고점 자리에서 RSI 지수가 지금 고점을 높이게 되면은 여기서도 한 번 더 하락 다이버스를 만들면서 조정 구간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직전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여기서도 고점을 한 번 더 높여주고 RSI 지수가 고점을 높이지 못했을 때 이때 조정 구간이 고점부터 저점까지 약 마이너스 20%가량의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바로 고점을 높여주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RSI수가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었을 때는 일봉상 다이버스를 연속적으로 걸고 내려올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점을 높인다면 비중을 어느 정도는 축소를 하면서 익절할 수 있는 거는 익절을 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정리를 하면서 포트를 다시 또 구성해 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까지 금값도 오르고 있고 경제 지표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ETF에 대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여나 조정이 나오더라도 고점을 높이면서 하락이 나와주더라도 정말 이런 큰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저는 지금은 어려울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면 더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열리는 거구나 라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유튜브 고정 댓글에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관점 공유방 링크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영상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실시간 관점이랑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비트 킹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